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짜내추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전에 Q&A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질문지나 이런 것들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구레나루 관련된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튼 구레나루는 지금 잘랐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네요. 가짜내추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3살 때 첫 대회를 뛰고 나서부터 약물 사용 의혹이 조금씩 있었고 이제 약투 운동이 터지고 나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증명 시리즈가 제 증명의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 내추럴 프로분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보다 내추럴이라는 거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내추럴 선수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몸도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약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직하면서 몸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대회 마무리 잘 하고 나서 이런 컨텐츠를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취지 자체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투 이후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물이 약간 필수적이다 라는 공식이 좀 생겨버린 것 같은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자들은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면서까지 몸을 만들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추럴로도 정말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 두 가지 길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컨텐츠의 취지는 약물의 도움 없이도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받는 내추럴 선수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물 사용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페이크 내추럴이라면 더 이상은 내추럴 행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네요. 가짜 내추럴 지원자들 공개 가능한가요? 지원자 명단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제가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 지원을 했냐 안 했냐 궁금하다는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오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오히려 면죄부가 될까 봐입니다. 저는 가짜 내추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진짜 내추럴 선수분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좋은 몸을 내추럴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약물 사용자랑 빠져나가기 어렵게 최대한 짜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내추럴 선수라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그 검증 과정을 지나왔을 때 훨씬 더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진심으로 내추럴 선수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컨텐츠를 짰는데 난 지원을 했으니까 내추럴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딱히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지원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간적 자원, 물질적 자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원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추럴이라는 면죄부가 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이 컨텐츠에 되게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물 사용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추럴 선수라고 할지라도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고 개인적인 이유로 유튜브 촬영을 원치 않을 수도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명단이 공개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적, 물질적 자원의 한계로 아무런 증명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될 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물 사용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면 그 또한 이 컨텐츠 취지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원자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영재, 최정희 참가자분들 나머지 결과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영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고영재 선수님이랑 최정희 선수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가짜 내추럴 콘텐츠를 보시면 알다시피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의 취지 자체가 증명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증명. 근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텐츠가 필요하니까 빠르게 촬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이 코치님이랑도 되게 밀접하게 조언을 구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기가 적절합니다, 저 시기가 적절합니다 이런 조언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를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빠르게 촬영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가능하면 되게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1차 혈액검사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당일 시행하는 재검사를 제외한 불시 혈액검사와 불시 도핑 테스트 등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빙성을 위해 유의미한 타이밍에 모든 검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이코치님의 의견 혹은 저희가 찾아본 자료들을 토대로 날짜를 선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행이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실제 로이더를 대상으로 테스트해보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약물 쓰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핑을 했을 때 걸리는지 확인시켜 주시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도 되게 댓글을 많이 확인을 했어요. 우선 거짓말 탐지기와 혈액검사 수치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누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는 콘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뭐 도핑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참가자들에 초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 중에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분들의 혈액검사 결과든 이런 표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와서 가짜 내추럴 검사비 모금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0만 원 정도 모금이 돼 있어요. 불시 도핑 테스트를 2번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모금 라이브를 많이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약속을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금액을 불시 도핑이나 필요한 뭐 검사 비용으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제가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소비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거 남으면 그 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 다시 돌려드리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소구가 되면 이미 다 소비가 되고 나서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좀 재밌기도 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4일, 10월 14일 양일간 불시 도핑 모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총 86만 3,13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215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6번째, 이거는 좀 저에 대한 질문이네요. 형님은 욕심 때문에 1초라도 약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저도 고려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한 26살 때쯤 유튜브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이제 1년째 몸이 변하고 있지 않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지금까지 내추럴로 걸어온 길을 보여주던 아니면 뭔가 약물을 사용해서 정말 프로 선수로서 다른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분이 계셨었고 그렇지만 저는 약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은 해봤지만 그 고민도 되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약물을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제 되게 심플한 결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재수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약물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뭔가 다른 것들을 한다거나 하기 위한 인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좀 일찍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약물을 사용하면서까지 뭔가를 더 얻고 싶은 게 엄청나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제 몸에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막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거울을 봤을 때 막 이거 최악이다 이런 느낌은 벗어났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약물 사용을 깊게 고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일찍부터 좀 좋은 결과를 내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좀 가까워지면서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컨텐츠에도 나중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약물 사용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다. 다음 질문 7번 이거 조금 어렵네요. 교수님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거짓된 내추럴 선수분들, 거짓말을 하면서 내추럴 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든 분들을 다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질문의 주된 의도가 만약에 저희 참가자분들에 대한 것들이라면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면서 이제 뭐 약물 사용자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컨텐츠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게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저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새로운 정보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
유튜드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모든 분들을 제 사견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한 상태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질문. 가짜 내추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섭외하신 건가요? 따로 출연 제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짜 내추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100% 지원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 이 컨텐츠에 정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내추럴을 증명을 해주면 내추럴 선수분들이 뭔가 꿈을 꾸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적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섭외를 해놓고 그 사람 말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 분들이 없을까? 안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증명을 내가 너무 원해서 나오는 분들이라면 뭔가 푸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컨텐츠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마음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참가자분들은 전부 다 정말 100% 지원해주신 분들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질문. 가짜 내추럴 컨텐츠 제작비는 얼마나 드나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컨텐츠를 통틀어서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입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자면 쇼도핑에 거짓말 탐지기, 혈액검사, 이동기, 장기 대여, 지금까지 대충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명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한 분당 최소 100만 원이고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100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 그냥 애초에 처음 기획된 이제 거짓말 탐지기, 혈액 검사, 불시도핑 3가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다 떼고 딱 테스트 비용만 딱 100만 원씩을 잡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금액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다시 돌아온 미트리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가 손도 다친 상태고 컨텐츠 기획과 촬영에 집중하고 있어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 사실 미트리와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산에 가서 엠버서더 계약서를 작성하고부터, 아니 사실은 그 전 1회성 광고를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대회까지 쭉 함께 했었는데요.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식단을 챙기기 어려울 때, 전자레인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전자레인지를 돌리다가 닭가슴살이 터졌을 때, 가까스로 찾은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온 닭가슴살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눈치 보일 때,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 참 편리하고 간편한 실온 닭가슴살이 함께했기에 조금은 편안하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편리성도 편리성이지만 맛도 정말 괜찮았기에 질리지 않고 즐겁게 식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질리지 않는 기본 중의 기본 오리지널 맛, 살짝 스파이시하면서 달콤 짭짤함에서 밥과 함께 먹으면 밥도둑인 매콤 토마토 맛, 어릴 적 어머니가 밥숟갈 위에 올려주던 사랑이 가득 담긴 장조림이 떠오르는 허니소이 맛, 이 3가지 맛으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미트리 실온 닭가슴살. 저희가 이제 가짜 내추럴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 자체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컨텐츠 자체에는 막 광고를 녹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Q&A도 하는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회 때 증명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애용을 했던 실온 닭가슴살 시리즈입니다. 먹기도 편하고 맛도 괜찮고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크게 데미지가 없을 만큼 좋은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20분께는 아르기닌까지도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좀 더 컨텐츠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더 자주 올려주실 생각은 없나요? 아까 전에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진짜 저희는 엄청 더 올리고 싶어요. 지금 제작비도 엄청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답답해요. 근데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동생이랑 저랑 둘이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촬영도 직접 가고 편집도 직접 하고 이 둘이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긴 좀 시간적 자원이 어려워서, 근데 지금 이번 주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도 아마 한 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클립본이 좀 있어서. 아무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가짜 내추럴 시리즈에 본인도 참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 1편을 보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한테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 앞으로 또다시 몸을 만들 거니까 저는 이 모든 테스트들 다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이거 구독자분들 재밌겠는데. 근데 제가 증명 시리즈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테스트들을 이미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제 사비로 진행을 할 생각은 없고요.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라도 가능합니다. 저를 테스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만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컨텐츠를 진행하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기간들을 포함해서 언제 어느 때 원하시는 어떤 타이밍에라도 모든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손 다치신 뒤 운동 그리고 식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동과 식단이요. 처음에는 제가 운동이랑 식단을 좀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손이 다친 거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정말 좀 장기적으로 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 자체가 섬세한 부위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운동을 했더니 이게 뼈가 조금 틀어졌다고 합니다. 철시를 나가놨었는데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약간 뼈가 틀어졌대요. 그래갖고 운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운동을 완전히 내려놨고요. 식단도 어느 정도 해볼까 하다가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지금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정말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프리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몸이 어떻게 되는지 대회 몸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그 이후로 다시 몸을 만드는 과정들을 다시 컨텐츠를 만들 거니까 그때 또 도핑 테스트 지원해 주셔도 되고요. 그 컨텐츠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Q&A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상 모든 질문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여러 개의 질문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 혹은 조금 흥미가 있을 만한 부분들 저희가 추려서 Q&A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할 거고요. 약간의 영상